네,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독서 페이지 58쪽에 있는 바흐친의 크로노토프와 연극에 대해서 수업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부터 먼저 보게 되면 1번은 글의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선지를 보게 되면 크로노토프에 대한 언급이 1번부터 5번까지 쫙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무엇인가 설명이 있겠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요. 2번, 글의 근거에서 보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면 보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보면 셰익스피어의 연극이라는 첫째 줄을 봤을 때 무언가 연극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윗글에 드러난 바흐친의 견해가 어떤 것이 맞느냐, 어떤 것이 틀리느냐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흐친이라는 사람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읽으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4번 같은 경우에 기억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를 해서 기억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을 하고 이 글을 해석할 수 있느냐,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단부터 보게 되면 이제 바흐친에 대한 얘기와 크로노토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아까 문제에서 첫 번째로 크로노토프가 자주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보게 되면 크로노토프는 그리스어에서 따와서 크로노스와 그리고 토포스가 합쳐진 시공간이라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결합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자, 단순히 시공간만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지만 바흐친의 얘기에 따르면 크로노토프는 시공간이 특별한 예술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서로 융합을 할 때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함축적인 의미를 보인다,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단적으로 딱 봤을 때는 이 글의 이 얘기들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조금 더 이해를 돕는 여러 가지들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예시라던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자, 일단은 바흐친은 먼저 문학가라는 얘기만 있지만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일단은 1문단은 이 크로노토프라는 것이 서사와 그리고 소설에서 조금 더 해석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이 문단과 함께 보시면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제 문학을 작품 같은 거를 배울 때 보면 시간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단순히 일제강점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제강점기를 얘기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 근데 그 공간은 보통 우리가 조선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선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일본, 그 당시에 일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일제강점기라는 시간과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소설이나 시나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이해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러면 이 크로노토프가 주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자, 여기서는 서사적 사건, 그러니까 그 안에 일어나는, 소설 안에 일어나는 사건을 구체화시켜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구체화시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눈에 보이게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단적으로 나옵니다. 글의 내용에서도 보시게 되면 사건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느끼게 한다. 즉 우리가 눈에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말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인 표시물의 역할을 한다. 그 얘기는 이 시간과 공간을 봤을 때 우리가 이미지, 형상을 떠올릴 수 있게 된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일제강점기 때 조선을 떠올린다, 대한제국을 떠올린다라고 하면 뭔가 그 당시에 입었던 한복이라던가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라던가 혹은 탄압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을 떠올려라 라고 하면 뭔가 조금 더 열려있고 개화적이고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간적 배경 혹은 같은 공간적 배경이라도 다른 것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처럼 이러한 역할을 크로노토프가 한다. 그래서 융합을 통해 우리한테 새로운 차원의 이미지를 전달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든 이 6세기에 쓰인 그리스 로맨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모험의 시간과 광대한 낯선 공간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이 6세기에서 많이 쓰였다, 그리스에서 많이 쓰였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래서 일단은 6세기라는 단편적이고 객관적인 시간과 그리스, 페르시아, 이집트라는 그 당시에 이제 그냥 있었던 공간을 우리한테 제시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납치, 수색 등의 사건들이 이 세 가지가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서 우리한테 다른 이미지를 전달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활동했던 나라들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와 이집트인데, 조금 더 굉장히 멀고 크고 이러한 공간이 광대한 낯선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 사건과 시간이 결합을 하면서 그 당시에 무언가 모험에 관련한 어떤 희망, 환상들을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단순한 시공간이긴 하나, 이것이 융합을 하게 되면 함축적인 의미로서 모험과 그리고 광대하고 낯설다라는 함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된다. 그럼 이 두 개가 또 결합을 하게 되면 사건의 성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단은 이제 이것을 아까는 소설을 분석할 때 썼다면 이번엔 연극을 분석할 때 쓴다. 그래서 연극은 기본적으로 소설과 구별된다라는 거 우리 3학년 내내 배웠을 거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시청각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방식이 추가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작품의 다른 요소와 결합을 하게 되는데, 자, 연극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명시적인 시공간은 아까 얘기했던 단편적이고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 공간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시에서는 유리벽에 온실이 붙은 거실과 음울한 바깥 풍경, 뭐 어두운 그런 비가 곧 올 것만 같은 그런 배경을 제시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면 거실은 보통 이런 유리벽을 가진 거실은 보통 중산층의 안정된 삶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음울한 풍경은 말 그대로 음울한 현실을 무언가 보여줄 것이다 라는 우리의 예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안정감 속에서 어떤 느끼는 음울한 현실이라고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무언가 안정적이고 겉으로 보기에 부럽지만 안으로 봤을 때는 무언가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한,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거기서 빠져나가고 싶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같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4문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시공간이 또 결합을 하면서 서로 좋아하거나 대립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인 이미지를 또 형성할 수 있다. 뭐 과거 시간을 얘기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미래를 얘기하는 부분, 혹은 다른 공간에 있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연극은 조금 더 그것을 우리한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여러 개를 결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관객의 감상하는 과정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일단은 연극과 소설을 구분해서 얘기한다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차이 중에 또 하나는 관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또 관객의 입장에서는 무대 위에서 공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허구적인 공간인데 자신이 앉아있는 곳은 실제적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리 일제강점기 연기를 하더라도 연극상에서는 일제강점기지만 내가 앉아있는 이곳은 지금 2024년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오는 차이에서 또 다른 생각을 더 낳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극을 보면서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그 당시에는 이랬었다고 했지, 그 당시에는 내가 알기론 이랬는데, 혹은 내가 다른 작품에서 보기에는 그때는 이런 독립운동가나 뭐 일본 순사를 이렇게 묘사했었는데 라는 배경,
지식들을 여러 가지를 사용하면서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작품을 통해서 비교하고 혹은 사건의 전개 앞으로 어떻게 됐는데 다른 작품들은 보통 이렇던데 라는 것을 예상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과 견주어 본다라는 식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게 되면 1번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 학자의 견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쵸? 다음에 2번 크로노토프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여기까지 맞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설과 다른 장르에 적용되는 모습 연극을 얘기했기 때문에 2번이 맞구나 아마 쉽게 고를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크로노토프와 대비되는 다른 개념을 제시한다. 없죠. 대비되는 다른 개념은 딱히 없습니다.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론의 한계 나와 있지 않고요.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 이거에서 살짝 혼동이 올 수 있어요. 2, 6세기 아까 얘기 나왔는데 그리고 그리스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와 뭐 이런 부분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그런 거를 결합했을 때 2, 6세기에 나왔던 그 시대적인 배경인 건가?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그 2, 6세기가 크로노스나 혹은 크로노토프에 대해 어떤 영향을 끼쳤고 이런 얘기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2, 6세기의 그리스 로맨스를 예시로 들었을 뿐. 그러니까 이것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는 딱히 이 이론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는 딱히 연관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체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도 딱히 나와 있지는 않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기를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되면 연극 헨리 5세에서 이제 앞에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해준다고 해요. 관객들에게. 그럼 관객들은 이 영국과 프랑스에 맞서고 있는 상황 1415년 그리고 전쟁터 그리고 갑옷을 입은 용사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시공간적 배경을 상상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전쟁의 참상과 인간의 잔혹함을 이 배경을 토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관객은 이 과거 1415년의 역사를 지금의 관점에서 조금 더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1번 연극 헨리 5세에서 허구의 상황을 대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은 관객이 무대 위에 명시적 시공간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전쟁의 참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무대 위의 배우들을 갑옷 입은 용사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보여주고 있는 시공간과 결합해서 크로노토프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야기에 형체를 부여하면서 배우들이 조금 더 막 완벽하게 옷을 입거나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으니까 저 정도는 봐주자. 그냥 내가 상상력을 입혀보자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1415년의 광대한 전쟁터라는 허구적 시공간과 관객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제적 시공간 그러니까 무대와 관객석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수용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본문 내용과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에 4번 크로노토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관객들의 상상력이 개입이 되면서 무대 위의 상황은 이 광대한 전쟁터라는 함축적인 시공간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러고 우리가 전쟁의 참상은 이런 거지 뭐 잔혹함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잔혹했구나 사람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함축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자 5번 과거 역사 속의 전투는 무대 위의 다양한 시간적, 공간적 표시물 그러니까 크로노토프와 무관하게 형성된 함축적 의미로 무관하다. 크로노토프와 주제, 작품 주제나 이런 감상하는 것이 무관하다라는 건 완벽하게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5번 쉽게 고를 수 있고요. 자 다음에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윗글에 드러난 바흐친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바흐친의 얘기는 전체적으로 그냥 이 글의 전체 내용과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소설 속에서 시간과 공간은 불가분이다. 첫 번째 줄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시간적 지표와 공간적 지표의 융합은 성격을 시각적으로 느끼게 한다. 그래서 구체화된다라는 얘기 두 번째 문단이나 첫 번째 문단에서 두 개 다 확인이 쉽게 되고 얘 역시 마찬가지로 물리적 차원을 넘어 새로운 차원, 그러니까 함축적인 것들을 우리가 더 파악할 수 있게 된다. 4번 시공간이 이야기에 형체를 부여하는 예술적 효과를 내는 과정에서
시공간의 객관적 의미를 더욱 강조한다.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아까 객관적인 의미, 시공간의 객관적인 의미는 단편적이고 물리적인 거. 그러니까 뭐 아까 이육색이라는 단순한 시간 혹은 일제강점기라는 단순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을 더욱 강조하지는 않고요. 그래서도 객관적, 물리적 차원을 넘어서 함축적 의미의 차원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구나 고를 수 있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표시물이라는 거를 봤으면 아까 표시물이 어디 있었는데 하고 찾으면 되겠죠. 자, 4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을 때 기억의 문장을 요약하면 작품의 서사, 이야기를 수용할 때 관객이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혹은 개인이 갖고 있는 경험을 동원하면서 감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1번. 특별한 서사나 사건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공연 중인 연극의 크로노토프가 관객의 기억에 저장되는 것이다.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은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래서 무언가 언급이 한 번씩 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작품 서사를 수용할 때 지식 경험을 동원하는 것이 크로노토프를 내 기억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저장하고 있던 기억이나 이런 것을 끄집어내서 이 크로노토프와 연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말이 조금 뒤집어졌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크로노토프를 접하면서 형성되는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다음 3번. 한 작품 내에서 등장하는 여러 시공간의 결합이라는 말은 그대로 써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오는 새로운 크로노토프라는 말은 새롭다라는 말은 예에선 없고요. 관객석과 그리고 무대가 결합할 때에 새로운 크로노토프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틀렸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장면에서 제시되는 여러 개의 시공간의 결합이 관객의 경험을 통해 공간으로 다시 분리된다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계속 크로노토프, 시공간이라고 융합돼서 나온다, 합쳐져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틀렸고 5번. 연극이라는 허구적 시공간에서 형성된 크로노토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객석이라는 실제적 시공간. 자, 일단은 허구적 시공간과 객석이라는 실제적 시공간이 무대와 상호작용한다. 여기까지 이상한 얘기 없죠. 다음에 작품을 더욱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글의 내용상 문제 없고 가에서 하는 자신의 경험이 무대를 만날 때 새로운 의미 그리고 다른 것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라는 것과 의미가 동일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크로노토프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